네, 경희대학의 박보경입니다. 좋은 자리에 참석해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앞에 두 분이 그 재정과 금융에 대해서 각각 했기 때문에 그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해서 뭐 잠깐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 뭐 오늘 한국의 경제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그랬는데 결국은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하고 약간 쓴소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올해 경제 지표들을 보면은 뭐 앞에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경제 성장률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0.2% 포인트점 낮고 물가 상승률은 0.1%점 올라갔고 그 재정을 보면은 올해 아마 그 국가 채무 증가 규모가 80조 내지 100조쯤 될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더 늘어났고 관리 재정 수지는 한 2.34%될 거라고 했는데 아마 4%쯤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가계 동향 조사 같은 걸 보면은 그 불평등 지수가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분위 분배율 같은 게 나빠지고 있고, 그리고 가장 그 가슴 아픈 것은 실질 소득이 계속 떨어진다는 겁니다. 마이너스를 계속 기록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실질 임금 증가율도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가 이렇게, 물론 이제 국제 수지도 마찬가지로 사상 최대의 무역 수지 적자를, 누적 적자를 기록하고 이랬는데, 이렇게 모든 경제 지표가 다 나빠질 수 있을까? 경제라는 게 기본적으로 트레이드오프인데 하나가 좋아지면 하나는 하나가 나빠지면 하나는 좋아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런 게 없을까? 뭐 하여튼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아쉬운 점이고 또 걱정되는 대목이고요. 특히 이제 저는 물가와 관련해서 너무 좀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금융당국 전체가 물가 안정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까 이제 우리 강노성 교수님도 얘기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뭐 그 복합적인 정책 목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 중에서도 금융 정책이 상당히 지금 정치화되어 있다. 가장 정치화되어 있는 영역이 금융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지난 그 정부의 후반기 이럴 때 그리고 팬데믹 이런 것 때문에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리고 이 가계부채 등의 문제들이 급격히 나빠졌는데 그렇다면 레버리징을 충분히 했어야 되는 시기인데 아무리 그 목표들이 상충된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너무 소홀히 하고 정치화되어 있고 그 사이에는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허석균 교수님도 얘기했습니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사이에 뭔가 이 완전히 상반되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금융감독원장이 뭐 그 전날 한국은행 총재가 가계부채가 문제다 그랬는데 다음날 금융감독원장은 가계부채는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한국은행의 금리 인사의 그 요인들이 있어서 충분히 감안을 하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그 받아들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금융감독원장이 한국은행의 그 금리 정책을 받아들였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용인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 정부의 그 경제 관리 정책의 특징을 제가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는 장기적인 비전이 뭔지 잘 모르겠다. 정부가 끌고 가려고 하는 미래의 비전이 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초대정적 정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표 관리를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조짐은 사실은 인수위원회의 보고서를 보면은 약간 그 조짐을 예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인수위원회 보고서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100일 동안에 작업을 했는데 보니까 대부분 각 부처가 가지고 온 걸 그대로 찍어서 호치키스를 찍었고 그 이후에 정부 정책의 비전을 얘기하는 부분에서는 대단히 추상적으로 얘기해서 도대체 이 정부가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35번의 자유라는 말을 하길래 그리고 대통령이 원래 좋아했던 책이 무슨 그 하이에크나 미제스나 밀턴 프리드만의 책을 늘 언급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자유주의적인 혹은 그 시장 근본적인 이런 정책을 할 모양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오히려 정부가 하는 것은 대단히 그 일종의 관료 정책, 이제 뭐 관치 경제에 대단히 너무 빨리 익숙해졌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런 이 미래의 비전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다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즉흥성입니다. 정부의 정책에 있어서 즉흥적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 전략 산업에 대한 이 세액 감면 제도 이런 걸 보면은 전년에 6%로 했고 그걸 갖다 여야가 합의를 해서 8%를 합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대통령이 그걸 갑자기 보고 15%로 올려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대통령께서 새로운 그 생각이나 방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처들에게 검토를 시키고 그 적절한지를 검토를 하고 뭐 내년부터 해보자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갑자기 즉흥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 공매도 금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두 달 사이에 정책 당국의 그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정책의 적응성이 이 정책의 안정성을 상당히 떨어뜨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이런 그 걱정이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정책 이 부처 간의 비일관성입니다. 아까 발표자들이 다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특히 금융정책에서 비일관성은 이 당국 사이의 비일관성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시간적인 비일관성도 있습니다.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일종의 디레버리징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다가 그 다음은 부동산 가격이 조금 안정이 되고 내려가고 가계부채 증가율이 둔화되니까 바로 특례 보금자리론 이런 걸 갖다가 확대하고 50년 만기 주담대 이런 걸 만들어내면서 다시 가계부채가 이제 급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시나리오 그 시그널들은 2월, 3월부터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 달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때도 이미 유동성을 계속 늘리겠다고 하는 게 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기조였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아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정책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다가 또 그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또 뒤늦게 또 특례 보금자리론을 갖다가 줄이고 하면서 정책의 타이밍도 놓치고 정책의 일관성도 훼손하고 그래서 좀 더 1, 2년 사이에 혹은 2, 3년 사이에 우리 금융정책이 추구해야 되는 큰 목표가 뭔지 이런 게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그리고 한국은행과 금감원 사이에 약간의 그 의견의 불일치 이런 것 때문에 정책이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이 정책이 너무 이 뭐라 그럴까요? 정치화되고 있는 영역이 너무 많습니다. 정치화되고 있는 능력이 상당히 많고 뭐 공매도 같은 게 이제 금지 조치 같은 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정부가 이제 가장 일관되게 그리고 진심을 가지고 추구하는 명확한 게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감세입니다. 그거는 뭐 그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상당히 정치적인 고려가 너무 많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법치가 아닌 인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금감원장이 은행을 방문을 해서 상생금융에 대해서 협조를 당부하는 부분 뭐 이런 걸 보면은 근데 이제 정부는 그걸 자발적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그렇지만 누가 봐도 그 자발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결국 뭐냐 하면은 규정을 통해서 혹은 그걸 만들어서 뭐 예를 들면 은행이 가지고 있는 혹은 뭐 얻었던 이윤을 협소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고 그것이 뭐 적절한지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근데 그게 특정인의 강요 혹은 암묵적인 압박 이런 식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것은 저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치가 아니라 이 정부가 내세웠던 법치가 아니라 인치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저는 이 경제 민주화 혹은 이미 과거의 얘기입니다. 경제 민주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그 10여 년 혹은 15년 정도는 이 문제가 크게 거론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 사회가 선진화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제민주주의라는 것은 대단히 포괄적인 개념인데 첫 번째는 경제에 있어서의 절차적 민주성 그러니까 의사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민주성이 지켜지느냐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경제민주주의 첫 번째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경제 주체들 간의 일종의 체크 앤 밸런스의 기능이 작용하고 있느냐 즉 정부의 과도한 그 일종의 권위 혹은 권력이 다른 경제 주체들을 압도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이 문제를 살펴봐야 되고
세 번째의 경제민주화는 좀 더 심도 있는 것인데 예를 들면 소득 분배의 형평에 관한 문제라든지 과도한 경제적 집중의 억제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세 번째까지는 굳이 가지 않더라도 앞에 있는 두 가지가 훼손되고 있지 않느냐는 그런 깊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